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죠. 올해 들어서 미국의 국채 금리와 외국인의 선물 매매 패턴이 조금 동일한 궤를 보여준 날이 많았는데요. 미국 국채 금리가 뛰자 오늘 외국인의 매도 선물 쪽에서부터 강하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종목 이야기들까지 담아가겠습니다.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때는 밸류업 관련한 종목으로 유입되면서 시장을 좀 받쳐주는데 매도가 나오니 또 이쪽으로 강한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지주사들, 금융주들 낙폭 상대적으로 크게 나오고 있고요. 뭐니 해도 오늘 좀 부진한 쪽은 2차 전지가 되겠죠. 미국의 피스커 이제 전기차 생산업체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라는 보도도 들려오면서 전기차 쪽 심리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주초에 좋았던 흐름을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등의 포스코 그룹주도 다소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대륙이 포함된 새로운 리스트 조선 쪽이죠. 상대 강도 괜찮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세 이어갑니다. 그리고 실적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 삼성전기 오늘 시장 대비 선전하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급적으로 종목들의 방향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기관의 수급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 연기금에선 무엇을 샀을지 확인해 보시죠. 핑크색은 제약바이오, 전력원전이 노란색 쪽, 그리고 초록색은 반도체 쪽. 주요 섹터를 좀 골고루 담았었고 전력원전이 이제 새롭게 좀 들어간 섹터이겠네요. 네, 아마 한 주간 계속 전력 원전 쪽을 언급을 아마 좀 들으셨을 텐데 AI가 이제는 전력 인프라와 원전까지도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전력 설비 관련 주가까지 지금 이제 들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수급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지금 들어왔고요. 일단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투자를 계속 크게 하면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 수요도 계속해서 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AI GPU, GPU는 클라우드 기존 서버보다 4배 많은 전력을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는 미국의 지금 현재 에너지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가 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 일단 지금 시장에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네. 포춘이 지난달에 전기 변압기는 AI 산업 발전에서 큰 병목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날 일론 머스크도 독일에서 열린 보쉬 커넥티드 월드 컨퍼런스에서 AI 발전에서 1년 전에는 이제 신경망 칩이 좀 부족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변압기의 부족이 예측이 된다라고 했고 다음 부족은 전기가 될 거고 내년에는 이제 모든 칩을 구동하려면 아마도 충분한 전력 부족할 걸 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이쪽에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어쨌든 전력에 대한 우려를 하다 보니까 주요 AI 기업들까지도 원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좀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소형 원자로 기업 뉴스케일 같은 경우 올해 YTD로 125% 상승을 하고요. 추가적인 또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국내 소형 원자로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진엔텍 탄력이 좋더라고요. 네, 우진엔텍도 기관 수급이 계속 바닥 쪽에서 유입되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BH가 기관 수급 유입되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관련된 주가 흐름은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력과 원전, AI는 전기가 필요해라는 게 하나의 상식이 되면서 시장에서 앨런 머스크의 발언으로 인한 공감대가 수급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2주간 그 시세가 연결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이동에 따른 종목 이야기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의 종목으로는 무엇을 준비해 주셨을지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클래시스 4분기 실적 실망은 이르다? 물음표가 붙었어요. 그럼 내용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은 조금 실망스러웠다라는 평이고 한동안 미용 의료기기 쪽이 좀 조용했어요. 네, 그래서 조용해서 좀 이제는 볼만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4분기 실적은 일단은 시장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쳤는데 네. 이것을 구조적인 성장 둔화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올해 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16% 성장은 했는데 다만 시장 기대치는 좀 하회를 했습니다. 워낙 사실 그 클래시스에 대한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못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왜 그러면은 컨센을 미스했느냐를 봐야 될 텐데 브라질이 전년 대비해서 5% 감소를 한 것이 주 원인이에요. 네. 근데 이게 뭔가 수요가 둔화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게 대리점이 휴가가 좀 있었어요. 판매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영업일수가 그러면서 감소해서 아마도 매출 부분이 좀 부진했고요. 다만 해외 수출은 YOY로 34%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여전히 13% 증가한 160억 정도 나왔고 해외 시장에서 슈링크 유니버스가 네. 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또 긍정적이고 소모품도 전년 대비해서 역시나 21%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성장 흐름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해외 최대 시장인 브라질 결국 이제 한국보다 잠재 시장이 한 3배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브라질이 미용에 관심이 그렇게 많네요. 네, 맞습니다. 예, 미국 다음에 브라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인데, 네.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의 0.5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71%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뭐 태국이나 일본, 대만, 러시아 쪽도 연간으로 100억 원 수준으로 점프업 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주목을 해볼 만한 국가는 태국이에요. 태국도 굉장히 미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유사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태국은 설치 장비가 지금 한 1,000대 정도를 돌파한 상황이고 네. 이 장비가 중요한 건 이제 장비에 따라서 소모품이 나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매출은 YOY로 59% 성장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모품 비중 31%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이 평균이 한 지금 소모품 시장이 한 41% 되니까 여전히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기를 좀 잘 보급만 해두면 소모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꾸준한 이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많은 곳을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기 한 번에 쫙 깔아놓고 소모품을 돌려야 되니까 글로벌 진출 성과가 어떻게 잡히고 있습니까? 최근에 비올 주가 보셨죠? 비올도 지금 여전히 그 중국에 대한 추가 기대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인 건데 이 미용 의료 기기 업체들에게는 그 어떤 미국이라든지 중국 쪽에 진출하는 부분이 새로운 시장이 또 업사이드가 열리는 거라서 네.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인데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 잡혀 있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전임상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25년 상반기에 임상 시험 이후에 26년도 시장 진출 목표로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하반기 임상 들어가고 26년에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에는 계속 좀 크게 점프업, 레벨업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도 사실 이제 뭐 모멘텀은 있는데 유럽 시장의 본격적인 시장 진출은 아마도 내년 초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모멘텀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려 섞인 부분들도 좀 짚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우리가 국내 미용 의료기기 쪽에 주가 체크할 때 해외 시장에서는 꼭 꼽는 게 바로 인모드인데 인모드가 한 3개월 차트 보면 역시나 좀 좋지 못했단 말이죠. 인모드로 인해서 센티 영향은 어떤지? 그러니까 인모드가 이제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인모드 실적 발표를 너무 이제 약간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이 주목하는 집중하죠. 게 네. 저는 이제 고리를 좀 끊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주가도 끌어내렸는데 관련주들 일단 인모드 실적 발표가
아까 제가 고리를 이제 좀 끊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인모드랑 우리 국내 미용 의료기기의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좀 달라요. 예, 그게 이제 인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기업들이 주력으로 하는 비침습 장비라고 하죠. 요게 10%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연관성이 크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인모드 같은 경우는 최소 침습 시술 장비가 많아요. 이제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시술이 아니라 수술하고 거의 이제 대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술과 비침습 중간 영역에 있는 그 장비인데, 그게 이제 되게 많고, 그게 사실은 이제 그 고가이기 때문에 인모드의 이제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가 장비를 많이 팔자, 이익을 극대화하자라는 게 인모드의 이제 그 타겟인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경기가 좋을 때는 많이 팔리죠. 근데 경기가 나쁘니까 이 장비가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장비가 좀 덜 팔리고 이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좀 고금리 상황에서 좀 부당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인모드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주력 시장 자체가 좀 다릅니다. 인모드는 미국이 주요 타겟이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브라질, 그다음에 아시아권 쪽이 주요 타겟이기 때문에 좀 완전히 좀 비즈니스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인모드 실적이 먼저 항상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국내 미용 의료기기를 우려한다는 것은 조금은 이제는 조금 고리를 끊어낼 필요가 있어 그런 보이네요. 것 같습니다. 명확히 영역이 좀 다르고 진출하는 좀 주력 국가 역시나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차별화를 예상하고 대응을 해볼 필요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클래시스 실적은 어느 정도로 전망이 되시는지. 올해도 뭐 클래시스는 실적의 모범생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슈링크 그거 새로 나온 버전은 괜찮다던데. 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네, 덜 아프다고.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올해 주력 시장 일단 국내랑 브라질 시장 같은 경우는 볼유머하고 유니버스, 아까 말씀하셨던 신제품 효과가 기대가 되고요.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아시아 시장도 빠르게 지금 실적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실적은 매출액은 2,100억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한 1,082억 정도 예상을 해서 OPM 한 50% 조금 안 되는 수준 올해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그럼 어느 정도 보세요? 올해 조금 내려왔다가 살짝 회복하는 구간이거든요. 네, 지금 목표 주가는 일단 1차로 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00원의 손절가, 목표가 4만 원, 위로 아래로 조금 넉넉하게 여유 남겨주셨네요. 클래시스 올해 다시 한번 일어서길 바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전혀 다른 섹터로 가게 되네요. 한솔케미칼 올해 상저하고, 상저하고라는 말은 뭔가 나에게 좀 시간적 여유도 있는 것 같고 대응할 수 있는, 사모을 수 있는 시간도 있는 느낌입니다. 어떤 포인트인지 열어볼게요. 한솔케미칼 하면 이제 뭐 반도체 이런 소재 쪽이잖아요. 소재가 나아지려면 결국 생산, 출하 이런 게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올해는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까 클래시스도 그렇지만 일단 4분기 실적의 부진으로 주가 조정을 이미 겪어서 좀 부담이 없는 종목을 오늘 이제 가지고 나왔고, 한솔케미칼도 그와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동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세정용 과산화수소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점유율은 한 60에서 70%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있는 전방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산업 제지용 소재 같은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주요 제품은 이제 과산화수소, 그다음에 프리커서라고 해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것들, 2차 전지는 바인더, 그리고 QD 소재,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데요. 향후에는 이제 그 신성장으로는 실리콘 응급제, 그다음에 하이케이 반도체 쪽의 소재, 프리커서로 이게 이제 성장 동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매출 비중 보시면 반도체가 한 35% 가장 좀 많이 차지를 하고요. 2차 전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2차 전지가 15%, 디스플레이 15%,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4분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안 좋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또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주가는 이제 조정을 받았고요. 다만 4분기는 원래 이제 기대감이 많이 없긴 합니다. 성과급이나 일회성 비용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업황이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을 더 좀 반영을 많이 했고요. 이제 주력 제품인 이제 과산화수소가 전방 메모리 업체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감산, 예, 그다음에 이제 재고 축소를 하기 위해서 출하가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에 안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부터 사실 출하량이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리커서 쪽이 네. 그게 수요 회복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가파른 과봉률 회복을 기대하기는 쉽진 않지만 계속해서 소폭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고, 그런데 또 반도체 비중이 35%로 크긴 하지만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이쪽이 지금 그렇게 힘이 되는 전방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이쪽이 좀 나아져야지 사실 한솔케미칼 센티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여전히 좀 부진하지만 반도체랑 디스플레이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에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저하고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계속해서는 좋아지는 국면은 방향성은 맞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컨센이 다시 상향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지금 PBR이 SK하이닉스가 한 2배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가 1.35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키 맞추기를 좀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레거시 쪽이 좀 좋아지는 국면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소재나 전공정 쪽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객사 가동률 상승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디램이나 낸드 쪽 가격, 고정 가격 상승세가 조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뭐 아마 가동률 원복 시점은 한 올해 2Q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파운드리 정도,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은 그 갤럭시 S24에 네. 탑재되는 자체 신형 AP 요쪽이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사 가동률 확대가 되면서 과산화수소 공급량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반도체 소재주들 가동률 회복된다면 아마 대부분 다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돌아설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은 뭐 IT 세트 수요 부진에 따라서 계속 안 좋았잖아요. 이제 네. 전방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그래도 메모리 쪽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방향은 맞다라고 보고 있고, 상반기에는 아마 이제 원복 영향이 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AI 관련 서버 투자가 계속 되고 있고, 그다음에 델도가 얘기를 했지만 하반기엔 PC도 좀 살아날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뚜렷한 상저하고의 흐름을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어때요? 2차 전지 쪽에 뭔가 출하는 좀 부진한가요, 여전히? 부진한데요. 근데 고수익성인 전기차 쪽에 그 바인더, 요거는 사실 좀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 이 친구한테 그렇게 크게 기대하는 부분은 아닌데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저는 긍정적인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매출액 한 8,400억, 뭐 영업이익도 한 1,400억 정도 예상을 한다면 저는 지금 좀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솔케미칼 차트는 재밌네요. 빠질 때 한 서너 달 세게 빠지고 오를 때 또 서너 달 세게 올라갑니다. 지금 한 2월까지는 많이 빠졌었던 이 종목인데 한솔케미칼 목표 라인은 어떻게 잡으세요? 네, 일단은 목표 주가는 한솔케미칼 네. 지금 지금 오늘 구간에서 플러스 2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준으로 해서 15% 마이너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로 20% 정도 상승 여력을 기대하겠다라는 것이고 아랫단으로는 한 15% 정도 손절가 라인을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은 클래시스, 두 번째 종목은 한솔케미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한 번 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유영화 과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